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금방 이거 또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장사가 안 좋을 때도 술 먹으러 안 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촬영하고 네, 관련 네. 영상을 내보냈는데 네.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런 좀 궁금증을 네. 좀 해결해 드리고자.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뭐 세력이 들어온 종목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잠깐 좀 리뷰를 해보고 네, 네.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또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네, 네.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네, 네. 이 부분이었어요. 예. 시드머니를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시드머니를요. 네. 이 부분 되게 이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뭐 갑자기 또 은행을 강제 퇴직당하고 나와서 명퇴금도 못 받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목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책 한 10권 읽고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진짜요? 했습니다. 오,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좀 하다 보니까 대주거래라고 네. 그 요새로 치면 공매도죠. 그쵸. 그런 네. 걸 좀 배워가지고 아, 그거를 대화자역이라는 바이오주가 대화. 있었는데 네네. 그때 뭐 한 5천 원대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재미있게 먹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독이 돼가지고 아, 네. 이게 갑자기 주가가 급상승해서 5천 원짜리가 뭐 11,35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주거래는 올라가면 또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무한대 손실이죠. 예, 거의 1년 동안 한 본의 아니게 10번 정도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거의 그 물타기를 계속 하니까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올라가면서 계속 물을 타니까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결국 그래갖고 한 1억 정도 물려서 네. 한 1년 동안 뭐 고생 하다가 간신히 한 5% 정도 손해를 보고 약간 내려왔을 때 네네. 손해보고 털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때가 아주 제일 좋은 자리였었고, 그 후에 이 주식이 무려 한 10,000원 정도 하던 게 59,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나중에 바이오주 열풍이 불면서. 네네네. 그래갖고 만약에 그때, 그거 안 털었으면, 네.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당할 뻔 했었죠. 아,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한 1년 사이에 1억으로 늘어났고, 그 뒤에도 이제 또 투자 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네.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한 네. 2억 정도 또 투자 자금을 마련했고 네네. 그 중간에 또 깡통 차고 뭐 이럴 때마다 안 되겠어서 갖고 있던 그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거 다 순차적으로 또 네네. 해지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제가 2020년도 초에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네네. 제 최고 재산이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대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자꾸 나가고 그래갖고 도저히 수입은 시동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팔아서 처분하고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은 이제 이 주식에 왕창 넣었죠. 네네. 근데 문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와갖고 그렇죠. 잔고가 늘자마자 네.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무려 코로나 사태 때 그 3억 5,600만 원의 손절을 했죠. 그래갖고 아주 네.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드머니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2020년에는 사실 별 좋은 성과를 못 내셨고, 네네. 그렇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네. 수익을 내셨는데, 네. 그때도 한 시드머니가 그러면은 그때는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하고 나서 이제 그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도 한 18억 정도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후에 벌은 것도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빼서 쓰고 네네. 또 뭐 세금도 내고 네네.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따질 때 내 시드머니가 2020년 말에 한 18억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할 때도 제가 작년에 한 14억 조금 못 벌었는데 그거를 이제 18억으로 나누니까 수익률이 한 70%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버신 거네요, 그러면. 예, 뭐 많이 벌었죠. 작년 같은 장에. 예, 많이 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예. 시대로 이제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가 된 것 같고. 네네. 다음으로는 예. 이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멘탈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이제 항상 그 마인드를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물들었어도 몇 달 뒤에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물들 거다. 이렇게 항상 네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주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성공하게 된 거는 제가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에 뭐 성공 루틴이라고 네네. 붙였는데 네. 저는 아침에 6시 24분에 일어나가지고 네네. 저녁에 밤에 이제 한 11시 반까지 자는데 거의 매 시간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고 준비 운동하고 네네. 주식시장에 컴퓨터 키는 시간, 또 뭐 매도 걸어놓는 시간, 매수 걸어하는 시간, 뭐 종목 리뷰하는 시간, 모든 게 일정하게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주식시장이 끝나면은 네. 약간 쉬었다가 헬스클럽 갔다가 와서 또 이제 마무리하고 네네. 정리하고 그날 거 리뷰하고 다음날 미국 시장 어떻게 되나 보고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루틴은 일정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네네. 10년을 거의 주식에 올인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면서도 꿈속에서 제가 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제 자신을 발견할 정도로 몰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공 루틴을 하면서 그 아침에는 제가 항상 기도문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수백 번 외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평생한다. 네. 조급하지 마라 끝이 없다 평생한다.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명언이네요. 예, 느린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자. 속도를 버리고 워런 버핏이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는 바람에 그렇게 거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를 버리고 복리를 취하자 이런 기도문을 하루에 수백 번 그렇게 아침마다 외우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게 12번 깡통 차다 보니까 세 가지 신념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 암만 망할 것 같아도 제가 12번 깡통 찰 때마다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다. 이제 나는 갈 길이 딱 마포대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는 그야말로 더 깊은 폭락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코로나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요새도 좀 어려웠지만 뭐 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금방 이것도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살아나고 또 이번 달에 못 보면 다음 달에 벌고 올해 못 벌면 내년에 벌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가 첫 번째 신념이고 제 경험상 두 번째로 첫 번째하고 연관된 건데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사람만 있으면 왜냐 그러면 제가 12번 깡통 찼지만은 아주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꾸역꾸역 해갖고 또 살게 되더라고요. 또 재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깡통 찼다가 또 올라가고 또 좀 벌다가 또 깡통 차고 이제 반복됐지만 결국 그러다가 작년처럼 한꺼번에 확 보는 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념이 내가 산 주식은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고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일종의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한 거래에 대해서는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버티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요새와 같이 폭락하거나 이렇게 아주 장사가 안 좋을 때도 술 먹으러 안 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루틴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게 막 폭락하고 막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네네. 이게 저점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보니까 지하가 밑에 더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자기 약간 막 화나고 화나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루틴이 망가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네. 이 루틴을 정말 명확하게 지켜야지 네네. 사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고 네네. 또 이제 나중에 회복됐을 때 네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루틴을 항상 우리가 추신수 선수나 뭐 박세리 선수 이렇게 보면은 꼭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타석에 들어갈 때 또 네. 골프도 스윙하기 전에 네네.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일본의 이치로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밥 먹는 것도 그 루틴이 있고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루틴이 있고 네네. 야구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루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루틴이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분들도 항상 그 똑같은 루틴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좀 정말 시장이 힘든데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 여러분도 잘 새기면서 이럴 때일수록 막 술 먹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예, 정말 맞습니다. 자기의 그런 본연적인 네, 오히려 네. 자기 자신의 멘탈을 좀 가꾸는 네네. 또 심신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체력이 좋아야지 또 네네, 확실히 맞습니다. 좀 정신도 예, 예.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잘 여러분들이 좀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 텐데요. 네네. 또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확히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작년 6월에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이제 그 후로도 수익이 쭉 났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에는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는 작년 1월 달이죠. 네. 그렇죠. 작년 1월 작년. 달부터는 재작년 6월부터 이제 벌다가 네. 작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몇천 단위에서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간 거죠. 이 앞자리가 단위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때는 사실 예. 한 월 평균 한 몇 천만 원대. 몇 천만 원은 근데 이렇게 2021년에는 예. 억대로 그게 억대로 늘어났다. 이제 네. 예, 뛰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제가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뭐 거의 120% 정도 네네. 연으로 환산했을 때 네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우려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뭐 한 4억도 못 벌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상반기 대비 뭐 한 40%도 못 벌게 된 거죠. 한 7, 8% 이렇게 벌었는데 또 월간으로 비교하면 4월에는 뭐 한 2억 이상 벌다가 12월에는 아주 2천만 원인가 뭐 간신히 또 12월에는 제가 또 보수적으로 운영했어요. 이게 오미크론인가 이것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때 하도 혼이 나가지고 이거 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돈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게 있어갖고 굉장히 해서 12월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제일 잘 버는 달하고 못 버는 달이 결국 10%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편차는 있죠. 근데 어떤 기법이든지 뭐 완벽한 기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세를 이기는 기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보다 월 단위로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게, 플러스로 마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11월, 12월에도 흑자를 냈고, 지금 1월에도 흑자로. 진짜요? 예. 1월 같은 장세에서. 마감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안 좋지만 또 이게 장이 조금 살아나면 뭐 얼마든지 또 1억 이상 또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좋았고, 네네.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사실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익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간혹 가다가 뭐 코로나 상승장 때문에 많이 번 것이 아니냐. 네네.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거 가지고는 뭐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아, 그때 기다렸다 탁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네네. 최소한 50% 내지 100% 이상 올려야 자기 물량을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단타나 개미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네. 가격을 어느 정도 급등시켜서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네, 그 이제 세력이 네. 진입한 종목에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력의 매집 기간 네네. 이게 이제 몇 개월에서 1년이 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 대비하면 너무나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장기간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기간에서는 안 들어가고 이게 반드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세력이 큰 돈을 넣었다. 이렇게 할 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이 세력이 넣은 돈을 담보 보험금으로 믿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제가 산 종목이 그 안전성도 있고 회전율도 빠르고 수익성도 높다고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네. 말로만 하는 것보다. 네네. 여기 보면 이제 대원 화성이라고 있는데 예를 네네. 들어서 이거를 보면 여기 얘를 이제 1200일로 한번 볼까요? 네. 1200일로 아주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네. 여기서부터 이거 1200일이면 뭐 거의 한 5년 되나요? 그렇죠. 영업일수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죠? 4, 5년 되죠? 네네. 그럼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 월봉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2015년부터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고, 네. 이걸 기다렸다가, 네. 다시 요거를 이제 1200일로 보면,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때는 참는 거죠. 네. 이렇게 참고 참다가 이때가 코로나 같은 때, 네네. 이렇게 있다가 요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 요 타이밍에. 네네. 이때는 안 들어갑니다.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러면 언제 얘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이때 보면은 그죠? 장대 양봉이 이때 엄청나게 큰 게 생기면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날은 저 상종가로 마감을 했네요. 네네. 그리고 이 뒤로 이게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때를 기다려서 얘가 돌파하길 기다리고 큰 돈이 들어오길 기다려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회전성이 빠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면요. 네네. 제가 얘는 많이 갖고 왔는데, 네네. 보면 인하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도 뭐 거의 1200일로 보면 1200일 동안, 이동안 뭐 얼마나 이게, 그게 없었습니까? 근데 맞아요. 네. 얘를 여기 눌렸다가 돌파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이때 쫓아 들어가는 거죠. 기다렸다가. 근데 이런 종목에 그러면 어쩌다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 이런 종목이 한 개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좋은 종목 매일 한 개 이상씩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뭐 이왕한 거니까 하나만 더 간단하게 네네. 예를 들면 LNF도 보면 네네. 진짜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네네. 뭐 25,000원 하던 게 거의 10배 뛰었는데 네네. 얘도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하향 추세로 있다가 그쵸.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올라가는 고비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면 얘 같은 종목은 뭐 자주 이렇게 눌렸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었겠죠. 근데 이게 확실히 좀 그냥 가짜 상승? 네. 페이크? 그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이 올라갈 때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터진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이고 또 짧게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무려 1000만 주나 거래가 됐죠. 그게 약간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세력이 돈이 왔다는 네네. 그 담보고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가치 투자인데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세력이 큰 돈을 들어왔냐, 이게 안전한 담보가 되느냐, 네네. 보험이 되느냐, 저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어. 워런 버핏하고 저하고 철학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예, 그죠? 예, 네네. 생각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네네. 생각하는 철학은 같다고 저는 아. 봅니다. 안전마진이냐, 네. 보험이냐, 담보냐, 이렇게 차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할 것 같으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상상인 인더스트리는 얘는 보면은 600일 동안 네. 거의 바닥을 겼는데, 맞아요. 네. 얘가 좀 전에 본 LNF 같은 모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네네. 관심 종목에 싹 넣어놓고 있다가 부지하세월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 언제 장대 양봉에 발상하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거고요. 또 네네. 하나 보면 이제 엔투텍도 얘는 이제 횡보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네네. 2020년 말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요게 몇 달째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짧게 반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보면 옛날에 여기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아주 2019년도를 보면 그리고 얘를 1200개로 봐도 여기가 거의 바닥이에요. 얘 바닥까지 다 내려왔구나, 얘는. 네네. 그러니까 얘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렇게 단기 매매라는 거는 10%만 먹고 나와도 되니까.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1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네네. 장대 양봉이 들어왔는지.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고 하나만 더 보면, 저기, 사이다 경제 여기 네네. 그 달란트 투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뽑았습니다. 엔트텍도 제가 본 게 그러고 이제 RF텍도 마찬가지죠. 얘가 보면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옛날에 네네. 이거 1200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밑에 바닥도 있지만 지금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주제와 같은 장세에 이하로는 안 빠지고 계속 여기서 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미리 이제 관심 종목에 싹 두고 있다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300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돌파 내지는 이때 큰 장대 양봉을 만들 거를 네네. 기다리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이렇게 살피다가 그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도 좋고 회전성도 빠르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때 기다렸다 탁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네네. 확실히 좀 그런 투자 기간을 단축시키는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네네 좋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종목을 네네. 이런 종목을 수집을 해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네네. 이런 질문도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네네. 그런 종목이 많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이제 크게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냐? 네네.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요전 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건데요.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기다리다가 네네.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게 확실한 것만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혹시 또 세력이 장난칠까봐 네네. 세력이 개미 털기라 그러죠. 그렇죠. 막 가격 갖고 장난칠까봐 맞아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주 바닥까지 내려와서 턴어라운드 되는 거. 또 그것도 분할 매수하고 또 그야말로 장대 양봉이 확실히 생긴 거.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그것도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마디 말보다 네.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이제 심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얘가 그야말로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횡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에서 드디어 이제 얘가 반등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거를 쫙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40만 주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들어서 지금 요 날짜에 보면 거래량이 150만 주, 네네. 150만 주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는 무려 750만 주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소위 재측에 나오는 고가놀이. 네네. 주가가
일정한 이하로 안 빠지면서 네네. 계속 여기에서 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턴어라운드 된 네네. 그런 종목을 네네.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네네. 그것도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분할 매수로 혹시 장난칠까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보시면 뭐 대원화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여기서 아주 장기간 횡보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이런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들어가고 네네네. 이런 거는 이제 이때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눌리겠죠. 네네. 이런 눌림목에서는 이제 이렇게 눌리면 일 거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뭐랄까 염려하실 거 그렇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이제 사실 지금은 그 추세가 장기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네네. 네, 장대 한복이 솟았고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10%의 익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세력이 들어갔을 때 또 이런 거래량이 딱 터졌을 때 그 이후로 10%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뭐 다시 하락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네.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네. 이제 이런 그 종목에서 요게 이제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네. 요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인데 네. 이런 바닥이 명확한 종목은 네.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한 거로 보고 네네. 여기서 또 매집을 한 거로 보고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 가격에 대개 최소한 50% 내지 100% 이상 올려야 자기 물량을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세력은 물량이 많잖아요. 네네. 그게 털고 나오려면 단타나 개미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네. 가격을 어느 정도 급등시켜서 개미와 단타를 현혹시켜야 되는데 그거가 이런 바닥 대비 2배 정도. 여기도 보면 좋은 예인데 이게 2,500원, 3,000원 하던 게 네. 7,0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꺾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력이 여기서 나오기 전에 미리 한 10%만 먹고 나오고, 나온다. 안전하게. 근데 이런 종목이 이거 팔면은 또 다른 종목 못 사지 않느냐. 네네. 사람들이 그걸 되게 염려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팔자마자 그날 또 다른 거 사면 되니까 네네. 10% 먹고 나온다고 전혀 섭섭해 할 거 없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진 게 10%라고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이제 500만 건 이상을 거래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하고 있는 모델에서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냐. 그게 15%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더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분할 매수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내 모델에서는 그 10% 정도 먹고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경험상 네네네.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일단 세력이 한번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네네. 분할 매수 한 4번까지 하시는 거죠. 3번인가? 4번 하죠. 그렇죠. 4번까지 하시는 예. 거죠. 그러면 중간에 한 번은 이제 10% 익절하는 구간이 나온다 이제 그렇죠. 들어갈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제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막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막 이렇게 가치주처럼 막 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몇 년을 두고 올라가는 그런 네네. 종목이 아니고 네네. 저는 매매 유형이 투자 유형이 단기 매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0% 이상만 먹고 나올 자리가 있으면 된다 이런 네네. 얘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전에도 전에는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 많이 쫓아 들어갔는데 네. 요새는 이 저가 위주의 그 턴어라운드주 위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아까 또 워렌 버핏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약간 오해하시고 그거.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질문도 사실 약간 좀 전곡을 찌르는 질문 같더라고요. 네네. 그 선생님의 투자 방법이 널리 알려질수록 예. 세력들 역시 이를 역이용할 수 있어서 예, 예.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게 이제 사람들이 네. 그래갖고 어떤 데 댓글 보면 네. 이제 그만 나와서 퍼뜨려라.
네네. 세력들이 예? 다 알고 이제 방어한다. 네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세력은 그야말로 세력이 그 쓰는 방법이 네. 개미들을 이제 농락하는 방법이 네. 첫 번째는 그 가격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미 털기라 그래갖고 맞아요. 예. 막 그 오를 것 같이 만들다가 갑자기 뭐 20-30% 팍팍 빼고 네네. 또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리고 뭐 이런 개미 털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세력은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아.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처럼 개미처럼 조금 뭐 몇 주, 몇백 주, 뭐 몇천 주 이렇게 살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물량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뭐 아이고 이렇게 개미들 좀 모인다고 네. 그것 때문에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등치가 아니거든요. 아, 어디 그러니까 숨을래야 숨기가 없어요. 사는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워낙 때문에. 많아서요. 그다음에 이제 세력이 또 개미를 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개미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뭐 어떤 때는 6개월, 1년, 2년을 그냥 가격 아까도 이 그래프에 보셨듯이 뭐 전혀 미동도 없이 네네. 그 움직이지 않고 네네. 개미들이 이제 지치고 지쳐서 털기를 기다리는데 예? 그거는 이제 개미와 세력의 그 인내력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도 질긴 놈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또 물린 세력이 더 급하다. 아. 세력을 한번 물리면 큰 돈이 물리잖아요. 네네. 개미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그 돈에 비해서는 비중으로 따지면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린 세력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게 분할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네. 분할 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할 매도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고 또 분할로 이익 실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이거 하는데 이 종목 갖고 1,000억을 투입을 했어. 근데 이거를 500억만 팔고 500억만 자금을 안 뺐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500억은 물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500억을 20% 먹고 나왔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전체 1,000억으로 내가 이번에 1,000억을 넣었는데 이게 1,500억이 됐다. 아니면 뭐 800억이 됐다. 네. 이런 게 의미가 있지. 부분적으로 매도나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데 개미들은 다 부분적으로 아까 분할 매수 했듯이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이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네. 쌓이고 쌓이면 저처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버는 거죠, 절대로. 네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그 세력은 결코 손해 안 봐요. 끝에 가면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 찾고 나가지. 최악의 경우 네네.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력이 털기 전에는 그 세력이 아주 손절하고 떠났다 이렇게 확신 들기 전에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이제 안 물리느냐? 네. 세력이 쫓아오라고 이렇게 네. 지금도 여기 이 주식 보면은 대원화성 이 주식 보면 7,03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1,500원 하던 게 네네.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주식이 안 들어가느냐? 이 요령을 간단하게 제가 알려 드리면요. 네네. 첫 번째는 이런 급등주나 테마주는 쳐다보질 말아야 됩니다. 다른 주식도 많다. 네네. 좋은 주식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급등주나 테마주는 쳐다보지도 말고 네. 두 번째가 이 차트상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 네. 제가 이런 바닥을 이제 원래 바닥이라고 그러고 제게 보면 이런 바닥을 판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판바닥이 3,000원으로 치면 이게 6,000원 넘어서 7,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바닥에 2배 이상 되는, 3배 되는 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개미들은. 네. 잘못하다가 물린다. 네네. 물리면 적게 물리는 게 아니고, 크게 물리거든요. 근데 개미의 특징이 여기서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익을 봤어요. 네. 또 여기서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익을 봤어. 근데 여기서 들어갈 때는 5,000만 원 1억.
여기 왜냐 그러면 이거 먹은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이거 잘 가네. 좀 한번 치러도 되겠네 물량을. 네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는 되게 한 1억 이렇게 들어가고 물리면은 뭐 30-40% 왕창 물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조금 먹고 물량도 적고 조금 먹고 네네. 물릴 때는 왕창 물리고 물린 율도 크고 그쵸. 그게 이제 개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대로 이런 원바닥 판바닥 대비 3배 이상 두세 배 되는 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아울러 지금 이게 600일 차트인데 네. 제 경험상 이렇게 차트에서 여기서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상승 각도가 여기를 바닥으로 보면 상승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차트상 여기서부터 이 45도 여기 거의 80도, 90도 각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아예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저가 위주의 턴 어라운드. 네.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런 심팩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나중에 많이 올랐지만 이 초반에 이렇게 저가에서 도는 이런 때에 들어가도록 네네. 해야 된다. 이런 때 들어갈래도 돈이 없어요. 저기 종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600일 차트에서 경사가 45도 이상 들어가는 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다가 끝에 가면은 그냥 거의 90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90도로 특히 끝에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가파라집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게 세력이 이제 역이용한다라는 네네.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세력이 네. 뭐 들어가는 척했지만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렇죠. 거래량은 못 속이죠. 일단 그만큼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네. 장대 양봉이 쏟아지는 것 자체는 네. 세력이 그만큼의 돈을 넣었기 때문에 네네, 솟은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세력이 들어간 증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세력 같은 경우에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주가를 가지고 막 흔든다든지 네네. 그렇죠 막 아래까지 쫙 뺐다가 다시 네네.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안 당하고 네네. 그 다음에 너무나 저렇게 거의 고점에서 각도가 네네.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를 네네. 피하는 게 좋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은 2%, 3%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졌다.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 계좌 운용 방법에 대해서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예. 제가 이게 그야말로 요새 단기 매매를 네네. 스타일을 이제 소개하면서 네네. 하니까 구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네. 맨날 가치 투자만 있고 단타 초단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단기 매매도 돈 버네. 본 사람이 나타났네. 그래갖고 관심이 많은데 이제 10종목으로 나눠서 하고 네네. 뭐 4번 그것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번으로 분할해서 그쵸. 들어가라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표를 하나 표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예, 탤런트 투자분들을 위해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네네. 나름 이제 굉장히 머리 좀 쓴 건데요. 네네. 제가 이제 계좌 관리 이익 실현 방법 그래갖고 사분할 사계좌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네. 제가 이제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0개 종목을 쭉 나누고 네. 그리고 이제 계좌를 4개를 트는 거죠. 1계좌, 2계좌, 3계좌, 4계좌. 네네. 4개를 증권에서 한 증권회사에서 4개 터도 되고 증권회사를 달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계좌에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매입 순서도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산 거를 100으로 치면 원가를 네. 이게 100으로 하면 요 1계좌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0% 떨어졌어. 이게 100이 90이 됐어요. 네. 그러면 2계좌에 두 번째 거를 넣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3계좌에 이제 20% 떨어졌어 또. 그러면 3계좌가 이제 80에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여기다 세 번째 산 거를 여기다 넣어. 그 4계좌에 이제 30%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거를 70에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넣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처음에 살 때는 제1계좌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제4계좌에서 사는 겁니다. 제4계좌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그재그라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후에 이해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떨어졌어. 그러면 여섯 번째 사는 거는 90에 이제 제3계좌에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떨어졌으면 일곱 번째 사는 거는 80에 2계좌에 사고 또 이제 또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70에 여덟 번째 산 거를 1계좌에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처음 살 때는 여기서 아까는 여기서 샀는데 네. 이번에는 요또 일계좌에서. 1계좌에서 네네. 사는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를 100에 사고 네. 또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그재그로 이제 13번째 사는 거는 네 번째 종목인데 13번째 사는 거는 이렇게 가고요. 그죠? 네네.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합치면은 10번 사갔는데 얘가 평단가가 이제 850이 됩니다. 총 단가가 850이 되고 네네. 평균이 85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계좌가 이게 다 일치가 되죠. 어디 균형이 이루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네네. 이제 하려고 이걸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그재그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뭐 말은 쉽게 하는데 깨닫는데 굉장히 좀 엄청난 힘이 들어 저희가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네.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주가가 이제 하다가 보면 50%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오면은 그래서 상계 모두 50% 떨어졌다. 네. 이렇게 가정을 만약에 해보면 네네. 얘는 애석하게도 첫 번째 선거는 아까 100이 샀는데 50% 떨어졌으니까 50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선거는 10% 싸게 샀으니까 40을 손해보고 네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세 번째 선거는 30을 손해보고 네 번째 선거는 20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요 4계좌에서 첫 번째 선거 얘는 50을 손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산건 40 손해보고 네. 30 손해보고 20 손해봤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손해본 게 지그재그로 이제 깔리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계좌의 평단가는 그렇죠. 유사해진다. 예. 그죠? 모든 계좌의 평단가가 350만 떨어진다. 그래서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졌다.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이게 네네. 이제 산수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산수의 힘이라서 네네. 지수보다 대개 보면 요새 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은 2% 3% 빠지잖아요. 지수가 10% 빠지면 내 종목은 20% 30% 맞아요. 네네. 빠지는데 네. 이 방법을 쓰면 지수가 50% 빠져도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져서 오히려 더 15%도 안전하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4계좌 4분할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복잡하고 뭐 머리가 하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엑셀로도 다 관리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고수들은 2계좌 2분할 2계좌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네네. 지그재그 이것도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4개를 2개 가지고 운영한 거네요. 그렇죠. 4개를 2개 갖고 하는데 1계좌 2계좌 있죠? 1계좌. 네. 종목 수도 횟수도 똑같습니다. 10개. 네네. 1, 2, 3, 4, 5, 6, 7, 8, 9, 10. 네. 그래서 첫 번째 살 때 1, 2, 3, 4, 1, 그다음에 5, 6, 7, 8, 10, 9, 10, 11, 12. 네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 번호 매기는데 해먹었어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은근히 헷갈리네. 예, 은근히 헷갈리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네네.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야 지그재그가 되죠. 그래서 평단가를 내면은 1700이 모두 합쳐서 85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의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평균 매입 가격이요. 네네. 4계좌 사계하고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50%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 손해가 첫 번째에는 50%가 하락했을 때 첫 번째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상관은 마이너스 40. 네. 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세 번째 상관은 마이너스 30. 또 20. 네. 또 두 번째 상계자는 얘가 마이너스 50이고, 그죠? 네, 네. 40.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서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얘도 50%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얘도 아까와 같이 35씩 마이너스가 된다. 네네.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계좌는 35%밖에 하락을 안 했다. 네네. 산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4계좌 4분할, 2계좌 2분할은 이 지수와 같이 연동되는데 오히려 지수보다 15%덜 하락한다 하더라. 네. 그래서 지수 하락 50%는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씩 그렇죠.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2008년 금융위기, 네네. 또 2020년 코로나 사태. 네. 그래서 지수 폭락 시에는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때도 살아난 사람들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망한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망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수 폭락 시에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리고 원 매입 가격에서 제가 이제 4번에 나눠서 산다고 그랬는데 10% 떨어질 때마다 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원 매수 가격에 10, 20, 30 이렇게 하할 때 분할 매수하는데 이 추가 매수 평단가에서 10% 하락시 10% 하락했시 예를 들어서 0하고 10을 떨어졌어요. 두 개를 사면은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10% 떨어진 15%에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철저하게 계좌를 분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15, 25, 15, 10, 15, 25 이렇게 중간 다리에서 사지 말고 10, 20, 30 이렇게 하락할 때 철저하게 기다렸다 사라. 네네. 원칙을 고수하고 조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또 떨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약간 도는 것 같고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그렇죠. 이거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에 떨어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7, 8%에서 막 돌 것 같아. 네네네. 그럼 거기서 또 덜컥 사고. 맞아요. 네. 그게 인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원칙을 고수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주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추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미리 사면 안 됩니다. 네네. 팔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살 때도 기다려야 되고 팔 때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4계좌 4분할은 계좌가 안전성이 우수하다. 근데 2분할은 편의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근데 초심자들은 4분할 을 하는 게 좀 복잡하더라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4분할이 오히려 깔끔하고 그렇죠. 예. 더 안 헷갈리는 이게 안 헷갈리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2분할은 지그재그가 더 헷갈립니다. 네네. 고수 정도 돼야 한눈에 들어오죠. 네네네. 그 하수일 때는 그거 하다가 엉뚱한 실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으로만 뭐든지 투자하는 게 최고고 제가 12번 깡통찬 주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신용으로 현금으로만 하고 최고고 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1, 2차는 4번 나눠서 사니까 네네. 1, 2차는 현금으로 사고 네. 3, 4차는 신용을 사용을 하는데 그 신용을 사용하면은 그 2분할로 운영할 때는 이게 지그재그로 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도 현금으로 사고 요 세 번째 사는 것도 현금으로 사면 네. 현금이 섞이잖아요. 근데 얘를 세 번째를 신용으로 사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이익 실현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신용을 쓰는 게 여러 가지 회전율이나 이익 면에서 좋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3, 4차는 신용을 하고 신용을 사용하면 2분할로 운영 시 분리 관리가 운영 시 이제 2분할로 운영 시에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신용으로 사용. 그래서 현금만 사용하면 2분할 시 1차와 4차가 합산되고 2차와 3차가 합산되는 경우가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익 실현 각 계좌에서 플러스 10% 발생 시 실현을 한다. 이게 4번 산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여기 보시면, 이때 산 거는 네. 여기서 마이너스 30에 샀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으로 됐어. 그럼 10%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얘는 이거만
한 건으로 별개로 이익을 실현하라 네.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하고 계좌가 틀리니까. 네. 그래서 분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건별로 네. 네. 이익을 실현해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분할로 현금 매수하는 경우는 평균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만 매수하는 경우는 이제 거기서 10%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3, 4차를 신용으로 쓰는 것이 분할 매도 이익 실현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회전율이 높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리고 매도 저급증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 매도 저급증이 걸려갖고 고생했는데 한 3%, 4%, 5%, 6% 있다가 이게 호가창을 보니까 꺾일 것 같거든. 네네. 장세도 안 좋아. 네네. 그러면 그냥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쵸, 던지죠. 그런 경우 왕왕 생기잖아요. 인간인 이상. 네네. 근데 이게 또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오르죠.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어렵게 여지껏 참고 기다렸는데 10%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반밖에 못 먹고 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네.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네네. 매도 저급증을 극복해야 되고 그 예약 매도 기능을 활용을 해라. 아예. 네네. 네? 쳐다보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런 거 매도 저급증이 있으면. 네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100% 이익이 나도 이익 실현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본전에 매도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어떤 더블로 가도 그걸 못 파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게 100% 남았어. 근데 80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이 100을 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80으로 내려오면 못 팝니다. 그게 또 50%까지 내려오면 또 못 팔아요. 결국 뭐 참다가 네네. 그 본전에나 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예를 든 이분은 실내인데 셀트리온을 25만 원에 샀어요. 네네. 근데 아주 오래 기다렸죠. 근데 이거 38만 원 갔어. 플러스 55%까지 났어요. 네네. 근데 뭐 이익을 실현 못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17만 원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아직도 못 팔았어요, 이분은. 그래갖고 뭐 마이너스 지금 한 30 몇 프로 손실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 미실현 이익은 그 안개와 같은 거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네.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손절 저급증도 극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매도 저급증도 있지만 손절 저급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몇 프로만 떨어지면 불안해갖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맨날 호가창만 보고 있는 분도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불안 심리 이런 거를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떨어진 다음에 반드시 돌아온다. 제가 아까도 3대 신념 중에 하나가 내가 산 주식의 99% 이상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의 대개 보면은 시황이 좋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맞아요. 코로나 사태 때 네네. 이제 그 동학개미 뭐 이래갖고 이제 그때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손해본 건 없고 그냥 그동안 남은 것만 있다가 이제 손해보려니까 이게 이제 손실 저급증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좋은 종목도 너무나 많다. 이게 매일 좋은 종목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게 평생 이 극대화를 위해 10% 이익에만 만족하고, 해도 만족하고, 더 확률 높은, 그 종목으로 이렇게 그 갈아타야 된다. 이러면 결국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주식은 장기 투자든 뭐 초단타든 승률 게임이거든요. 승률이 얼마나 높으느냐. 그래서 일단 팔고 그 많은 좋은 종목 중에 더 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자꾸 갈아타 버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승률이 내가 이걸 매매를 해봤는데 70% 이하로 나온다. 그럼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승률이 70% 이하면 제 생각엔 도박인 것 같고, 승률이 70%에서 80% 정도 되면 일종의 투기 이 수준이고, 승률이 그래도 80% 이상은 나와야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시작한다. 그래서 승률이 80% 이상이 나오도록 실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라 하면은 최대 40번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0%, 40%까지 떨어지지 않는 종목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금을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조바심 나죠. 그 네네. 노는 현금을 보면 네네. 다른 좋은 종목은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솔솔 하나씩 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개 종목이 아니고 어떤 네. 때는 뭐 20개 종목, 30개 종목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인간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필사적으로 줄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네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그 탐욕과 의 전쟁이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10개 종목인데 나 하다 보니까 15개, 20개 됐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건 인간인상 어쩔 수 없고 네. 그렇게 인지되는 순간 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스타이핑이 났네요. 네. 매급 자금이 아니고 매도 자금이 노는 것이 아니다. 매도 자금. 네. 매도 자금. 내가 오늘 이제 팔았어 한 건을. 네네. 그럼 그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또 새로운 종목을 오늘 바로 사니까 네네. 계속 그 40개가 회전이 된다. 물레방아처럼 도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 마법의 복리법칙을 실현해 준다. 그래서 이 눈덩이 네네. 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네네. 그 연수익률이 20%면 네네. 40년 후에 1억은 무려 1,469억이 된다. 저렇게 높아져요. 저렇게 되고 이 연수익률 워런 버핏이 연수익률이 19%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누적 수익률이요. 네, 그게 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 원으로 개미들이 시작해도 40년 후에는 146억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연수익률 20%를 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 네네. 미국의 그 많은 투자자들도 그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연수익률 20% 내는 그 실력을 본인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바로 아까 이 40개가 회전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고 그리고 이렇게 팔다 보면 그 이익을 내는 기쁨이 쌓입니다. 네네. 성공의 기쁨이 생기고 네네. 이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 아까 손실저급증 걸리신 분들처럼 네네. 그런 분들은 성공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듯이 이익도 내본 놈이 내고 그쵸.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본 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다렸다 성공한 그러한 그 뇌는 성공의 그 승리의 쾌감을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이거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먹고 나온다. 이런 쾌감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은행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은행주가 10년 전 가격이나 네.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죠. 네. 그 증권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모았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겠네요, 진짜. 네. 우울하죠, 그죠? 네네. 모으기만 하고. 근데 그 모으는 돈 자체는 누구 돈으로 모읍니까? 자기 돈으로 모으죠. 자기 돈으로 모으는 거. 내가 쓸 거 못 쓰고. 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의 고액 연봉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6,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6, 7천만 원 중에서 애들 가르치고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사실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그냥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은행주 샀는데 10년 동안 제자리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새 대형주들이 30, 40% 웬만한 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이런 형제들은 더 많이 빠지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가치주의 장기 투자해라, 주식을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예를 들은 대표주가 삼성전자인데 30년 전에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돼갖고 몇 해서 얼마가 늘어서 아파트 산 것보다 훨씬 낫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딱 하나의 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가 적용되려면은 최소한 그런 예가 100개 이상은 나와야 그 검증 가능한 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삼성전자 말고 그런 주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 10년 전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아직까지 그 힘쓰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정도지 다른 종목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그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실현이익이 쌓이면 주식은 자동으로 모아진다. 아까 여기 위에서 보셨듯이 연 20% 수익률을 내면 40년 후에 제가 제 돈을 안 모아도 내 실력으로 20% 수익률만 내면 1억을 투자했으면 1,469억이 되니까 그 실현이익을 쌓도록 노력을 하면 실현이익이 쌓이면 이 1,469억이 어디 갑니까? 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 있겠죠. 다 자동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너무 오늘의 그 경제적 희생을 하는 것보다 물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거는 실력을 쌓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진짜 선생님의 명 강의를 들었네요. 장이 안 좋은데도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말로 물렸지만 네네. 지금 들어가면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네네. 저희가 이제 세력이 진입한 종목이라고 해서 네. 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편집을 해서 한 10개 정도 내보내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리뷰도 네네.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네. 그 부분 좀 잠깐 짚고 그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0개를 그때 이렇게 공표를 했었는데, 네네. 이때 보면은 그 첫 번째가 프로스테믹스인데, 네네. 얘가 이제 그 좀 가깝게 보면 600일인데 200일로 보면, 이게 600일을 먼저 보면 얘가 아주 이 바닥이 명확한데 얘가 이때 장대 양봉이 들어와서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대비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 더 빠졌어요. 예. 네. 얘도 이렇게 빠졌는데 네. 지수에 따라서 빠졌는데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1,100만 주였어요. 네네. 근데 뭐 오늘도 거래량이 보면 뭐 8만 5천 주, 전날 뭐 10만 주 이렇게밖에 안 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네네. 이건 그냥 지수와 연동이 돼서 네. 빠진 거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력은 전혀 안 나갔다. 저건 그럼 10% 하락해서 한 10% 더 샀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샀다라고 예. 하면. 그러면 네네. 이걸 한 번 더 샀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 같으면은 이때 진입하시는 분보다 10%를 싸게 사는 네네. 좋은 그런 네네. 결과가 되고 강스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요때보다 이제 요때 제가 1월 6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살짝 올랐다가 이제 줄줄 내려왔거든요. 얘도 그 내려올 때 거래량이 거의 뭐 28만 주, 뭐 몇만 주씩 안 됐습니다. 13만 네네. 주. 근데 요때는 무려 그 240만 주나 거래됐으니까 그리고 얘도 600일로 보면 거의 이 바닥이고 네네. 그래서 지수만 조금 돌면 그리고 얘도 올라가고 10% 이상 떨어지면 분할 매수 기회로 보면 되겠다. 네네. 그리고 프롬바이오도 요때 네. 했었는데 사실은 요때 네. 한 번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10% 네네. 이상 나와가지고 요때 요날 15% 이상 상승했네요. 네네. 그런데 요때는 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네. 그 갭상승에다가 다시 분꼬리를 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다른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이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얘도 물론 세력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틸렉스 얘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얘를 월봉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바닥권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요때 코로나 사태 전 때보다 더 빠졌었죠. 근데 요때 아주 장대 양봉이 들어와 갖고 네네. 지금 얘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보면 이때 이제 상종가 한번 치고 네. 1월 6일 날 요때도 또 370만 주나 거래가 되면서 300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거래량이 줄줄 적으면서 줄줄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는 거의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4번 다 매수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얘도 세력이 이탈하지 않은 거로, 이 거래량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7만 7천 주,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량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네네. 세력이 나갔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번 다 매수를 하고 때를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2I도 보면 요때 했었는데 이건 이거는 실현 좀 올라가서 이익 실현이 돼서 네. 안전하고 요때 긴꼬리 달았을 때는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리코 제약도 얘도 이제 이때 무려 상대적으로 220만 주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거래량 보면 33,000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거든요. 네네. 얘도 이제 10% 이상 하락해서 한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네네. 그 세력은 안 빠져나갔다. 네. 그리고 샘CNS도 마찬가지로 세력은 안 빠져나갔다. 네. 그다음에 정산해강 얘도 이제 쭉 빠졌죠. 네네. 근데 얘도 10% 이상 하락을 해서 추가 분할 매수 기회고 결국 이때 세력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서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장세에서 이때 그 어제 좀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제 좀 얘가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아갖고 내려왔는데 세력이 안 빠져나간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DNT는 운 좋게 10% 이상 네네. 그 이후에 했고 신일전자도 이렇게 쭉 장이 안 좋아갖고 냈는데 여기 보면 뭐 거래량이 이때는 500만 주, 530만 주 거래됐는데 네. 이때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130만 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서 얘도 장사만 좋아지면 분할 매수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네네. 그 이익 실현할 수 있었던 게 3건이고 네. 보합이 5건이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게 5건, 그리고 30% 이상 빠진 게 아까 유틸렉스 네네. 한 건, 뭐 그렇게 정도 보합이 분포가 한 됐습니다. 건이고. 네. 네. 보합이 한 건이고요. 네네네. 10% 이상 빠진 게 불황하게 또 5건이나 됐네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기회니까 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네네.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네, 저 정말 안 좋아요. 예. 뭐 단기간 빠진 걸로 치면 거의 코로나 때 뭐 그 네. 정도는 아니어도 거의 네. 비견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너무나 좋은 기회죠. 네. 같은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고, 네네. 이때 장만 조금 돌면은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네네. 완전히 뭐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이때 충분히 떨어진 종목을 세력이 들어왔는데 충분히 떨어진 종목을 사면은 큰 좋은 결과가 어떻게 보면 손쉽게 네네. 얻을 수 있는 네.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예상되는 종목을 한 20개 정도 네네. 뽑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프로 2000이라는 종목이 이제 있는데, 얘가 보면은 쭉 내려왔다, 하다가 이제 쭉 빠져갖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얘가 그 바닥액이 2,500원까지 6,300원 하던 게 반토막 이상 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200일로 보면 이 횡보를 하나, 둘, 셋, 넷, 4달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무려 950만 주 또 이때는 또 2,100만 주 이렇게 하면서 여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장만 조금 돌았으면 네네. 그 손쉽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네네. 여지가 있다. 그리고 왜냐 그러면 요때 11월 1월 18일 날 무려 그 2,100만 주나 되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 그리고 세력이 안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너지를 네네. 보면 현대에너지도 200일 기준으로 보면 요때 그야말로 그 780만 주나 무거운 주식에 780만 주나 네네. 하면서 지금 줄줄줄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황이 네네. 안 좋아서. 네. 그 이때보다도 10% 이상 지금 사면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이때 사신 분은 뭐 물렸을 텐데 네네. 지금 만약에
사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네네. 살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얘가 이제 상장한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543일 됐네요. 보면은 여기 2만 원 바닥권에 있다가 네네.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이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장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장세만 조금 돌면 10% 이익은 뭐 금방 얻기가 쉽고 월봉으로 봐도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네네.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울옥수라고 이걸 보면 얘도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42,950원 하던 게 이제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가 진짜 많이 빠졌네요. 4분의 1 토막 났다가 한 두세 달 횡보하고 요때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행동 패턴이에요. 이때 400만 주 정도 거래됐으면서 뒤에 줄줄들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추가 매수. 이제 네. 추가 매수 기회다. 네네. 이때 들어간 분보다 해피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동양 피스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이때 이제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870만 주나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네. 이 600일로 보면 이 바닥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때보다 더 얕은 바닥이 있지만 이때를 원바닥으로 보면 이때는 판바닥으로 받았고 이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들어가신 분보다는 이제 속된 말로 물렸지만 네네. 지금 들어가면 그죠? 굉장히 이분보다 한 1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때 많은 거래량 때문에 실익이 어차피 이때 뭐 870만 주나 거래됐네요.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시간상의 문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장대 안봉은 아니네요. 윗꼬리를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윗꼬리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저점에서 윗꼬리가 달린 거죠. 네네. 근데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력의 그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쫓아오는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장난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얘는 비교적 확실한 게 이 바닥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고점의 그 꼬리가 아니고 네네. 여기에서 꼬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고 얘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괜찮다 이런 말씀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느 본느도 600일로 보면 거의 코로나 사태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네. 여기가 이제 거의 이 바닥인데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200일로 보면 이거 보면 이때 160만 주 거래되고 이때보다는 이때 또 거래량이 물론 1,400만 주나 거래됐어요. 그쵸. 네. 얘도 아직 털지 못하고 나갔는데 네네. 그 작년 하반기 이후 그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빠지다가 이제 1월 달에 또 빠졌네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저점 매수 그야말로 싼 값에 네네. 바겐세일 할 때 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에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요새 거의 뭐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는 무려 1,400만 주나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줄줄도 내려가고 장이 안 좋아서 지금은 뭐 12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거를 이제 600일로 보면 제가 이런 종목만 뽑았는데 보면 거의 여기 바닥이 쫙 일자로 그죠? 형성돼 있어서 이거는 그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티라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을 하다가 이게 그 200일로 보면
이때 이제 무려 제일 큰 거래량 300만 주나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정받는 거라서 이것도 싸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세화 PNC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때 800만 주나 거래됐는데 지금 뭐 오늘 보면, 30만 주, 34만 주밖에 거래한다고 쭉 빠졌으니까 네네. 이것도 뭐, 그리고 얘도 바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뭐 바닥이 그냥 여기까지 네네. 바닥이 확실하고 여기서 또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네네. 뭐 이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LS 네트워크도 요게 이제 요새 올라가려다가 장이 안 좋아갖고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보면 그 어제 무려 2,600만 주나 들어왔네요. 근데 오늘 좀 몇 프로 빠졌을 거예요. 오늘 9%나 빠졌네요.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죠. 네네. 이런 거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은 뭐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세력이 전혀 못 나간. 네네. 오늘도 장이 또 시뚱치가 않아 갖고 네네네. 이렇게 빠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오팩트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280만 주나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얘도 바닥을 보면 우리가 이 바닥이 확실해야 된다. 바닥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바닥이 있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얘는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바닥까지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발견만 하면 바닥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사고 또 좀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오토도 그렇고 이제 보면 우리들 휴브레인 얘도 뭐 줄줄이 빠졌다가 몇 달 횡보하다가 요때 이제 하는데 얘가 이제 바닥이 완전히 코로나 때 바닥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때 그 410만 주나 들어왔다가 오늘 거래량 보면 뭐 한 70만 주, 뭐 이렇게 60만 주 어제는 네네.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면서 줄줄 빠졌거든요. 네네. 얘도 결국 장세에 의해서 이렇게 빠진 거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첨단 소재. 네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무려 1,000만 주나 들어왔었네요. 네네.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 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력이 전혀 못 나간 거죠. 이렇게 세력이 못 나간 거를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도 보면 이때 무려 1,800만 주나 또 들어오고 아직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그 600일로 한번 보면 귀찮아도 자꾸 이렇게 봐야 된다. 거의 이 바닥 밑으로 와서 여기서 몇 달을 그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뭐 바닥 중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방도 여기 바닥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바닥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얘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이제 다시 그 힘을 쓰다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요날 이제 330만 주나 발생되고 며칠 전에는 또 1,000만 주 발생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실하다는 것보다 확실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DSK 얘도 보면은 이때 360만 주나 발생됐는데 이게 이제 이 거래량이 전 거래량의 뭐 몇 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고 뒤에 전혀 세력이 나갈 것 같은 흔적이 안 보이니까. 최근 시장 상황이랑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잘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내려오기 조금 전에 이제 얘가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고점이 저기 때문에 이제 좀 가면은 얘는 제 생각에 10,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DSK. 그 다음에 한솔 PNS도 이게 뭐 바닥이 여기였었는데 원래 바닥은 여기고 요 바닥을 딛고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얘가 며칠 전에 아주 엄청 거래량이 터졌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980만 주나 터졌네요. 근데 오늘 거래량 보면 17만 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염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들고 얘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 기술도
남우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우선 600일로 보면 여기가 앞에 이런 바닥이 있죠. 그리고 이 앞에도 또 비슷한 가격의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많이 터졌는데 이게 무려 2천만 주나 터졌네요. 2천만 주나 터졌는데 이게 장사가 안 좋으니까 줄줄 흘러내린 거거든요. 오늘 거래량 보면 34만 주밖에 안 돼요. 네네. 아주 뭐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미미하죠. 그래서 세력이 뭐 이때 물렸는데 전혀 털 기회조차가 없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야말로 워런 버핏이 쓰는 안전마진 10%는 먹고 들어간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JMI도 보면 네. 이때 1,800만 주나 무려 들어왔네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거래량이 뭐 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좋은 게 보면 바닥이 너무 명확하죠. 그냥 쫙 깔렸습니다. 네네네. 이런 종목은 사실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장대 양봉이 생겨서 네네. 이런 거는 진짜 보험이고 담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티도 여기 이렇게 바닥 밑으로 빠져서 이게 거의 원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살 올라가려다가 지금 이것도 장세예요. 장세 때문에 여기에 무려 그 540만 주나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오늘은 1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어제는 좀 빠졌는데 27만 주 거래되고 그러니까는 세력이 뭐 나가기는커녕 세력도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YMC 얘도 이제 장기간을 600일을 먼저 보면 여기 바닥을 깨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네네. 이때 한번 올라가려고 다시 애썼는데 요 며칠 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 이제 6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네요. 그 전에는 거래량을 보면 뭐 6만 주, 그러니까 뭐 10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런 거래량인데 이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거래량이 뭐 또 10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좀 세력이 못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엘컴텍. 네. 이 엘컴텍이 이제 보면 2,695원 하던 게 지금 1,200원까지 빠져갖고 여기서 이제 이때 저점 이런 걸 다 찍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용트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4,200만 주나 무려 4,200만 주나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얘가 이제 거래량이 한 1,300만 주밖에 안 되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9%, 3.9%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는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은 3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아직 못 나갔고 오늘 한 3, 4% 빠졌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싸게 살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게 더 빠진다고 한들 한 1, 20% 빠진다고 한들 이런 종목은 반드시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네. 세력이 이제 진입한 종목 그 리스트 한 20개 정도 되나요? 네네, 20개. 20개 정도 됐는데 그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종목명을 이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절대 이제 장기 투자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단기 매매 전문이고 단기 매매로 또 온 사람. 괜히 또 들어가셨다가 물려가지고 어떻게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이건 단기 매매 관점이고 그래서 뭐 기업의 뭐 펀드멘탈이나 재무제표 이런 걸 보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으로 보죠. 그리고 제 매매 기법의 이제 장점이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안 하고 그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0% 이익을 실현하고 그러니까는 이 이익이 이제 조금씩 누적이 돼서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면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상장 폐지 당하는 것도 있고, 유상증자 또 해서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뭐 저기 경영진 맞아요. 네네. 뭐 직원 횡령 있고 네네네. 뭐 어디 카카오 거기처럼 뭐 스탁옵션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폭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경우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주식은 없습니다. 절대로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락하고 뭐 네. 카카오도 반토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네. 위험하지 않은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 티끌 태산으로 모아둔 돈의 그 일부를 네네. 반납해야 된다. 20, 30%를 네네. 그 손절하는 개념으로 네네. 그런 상패나 뭐 네네. 위성전자 뜻하지 않은 횡령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네. 그게 실력이 늘면 네. 자기가 번 돈의 한 10분의 1만 내도 되더라. 그 실력이 늘수록 네네. 그런 게 이제 눈이 좋아질수록 네네.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0% 이내로 반납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뭐 비용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은 나왔는데 이걸 또 뭐 사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언제 파는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네. 또 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오픈하신 강의 네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네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이렇게 조만간 또 명절인데 네네. 또 명절 끝나고 시장이 좀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네. 네, 투자와 관련된 예, 불러주시면 제가 하시라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